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속속과학의 김여정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단원, 우리 일과 에너지라는 단원으로 해서 오늘 새롭게 시작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힘과 운동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 열공했죠? 오늘 일에 대해서 함께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일상의 일이 아니라 과학에서의 일이야.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과학에서 일이 과연 뭔지 함께 배워볼 거고요. 우리 일과 일률이 이제 같은 단어 수단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일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면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할 일률은 어렵지 않게 소화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일하면 영어로 이제 전에 과학생이지만 work죠, work. 그래서 WORK. 그래서 기호로 표현하면은 일을 우리가 W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일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은 막 에너지 소모가 되고 배도 고프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하는 또 일이 홈워크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과학에서의 일의 정의는 우리 일상에서 말하는 일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일은 정신적인 활동, 공부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것도 힘들다. 말하거나 힘든데 이런 것들은 일이라고 보지 않아. 그래서 일상에서는 정신적인 활동이나 힘을 사용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일한다, 일이다 라고 표현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숙제를 한다. 내지는 책을 읽는다. 우리 지식, 뇌를 쓰는 것도 일이지만 과학에서 일은 아니다 이거야. 그럼 과학에서는 뭐가 일이에요? 일단은 힘이 들어야 돼. 물체에 힘을 주고 힘만 들어도 안 돼.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돼야 돼요.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힘의 방향으로 또 이동시킬 때만 과학에선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로 이삿짐을 올리거나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고층은 사다리차를 써서 이삿짐 끌어올리거나 수레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우리 뭐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카트라고 하죠. 수레를 이동시킬 때 힘들잖아. 이런 거. 또 힘도 들지만 힘이 든 만큼 이동거리가 발생하죠. 이런 걸 과학에서 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일의 양. 과학에서 일의 양은 어떤 것을 일의 양으로 보냐 이거예요. 보시면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힘이 많이 들었다. 힘이 많이 들었다 하면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일의 양은 힘에는 비례한다. 그래서 일과 우리 작용한 힘의 크기는 비례관계. 힘이 많이 들수록 우리 일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다음 물체를 이번에 이동시키는데 힘은 똑같아. 같은 힘을 줬는데 이동거리가 길수록 일을 더 많이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거리에 또 비례. 그럼 일은 아까 힘에도 비례했지만 이동거리에도 비례하네. 즉 같은 일이면 힘이 많이 든 일을 많이 한 거죠. 같은 일이면, 같은 이동거리가 있다면 힘이 많이 들고 아니면 같은 힘이라면 이동거리가 많이 발생할 때 우리 일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으로 바꾼 거지. 우리 과학은 공식, 수학도 공식. 기본적인 물리 파트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아까 워크에 우리 W를 기호로 표현했고요. 힘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 이동거리. 그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걸 간단한 기호로 표현하면 우리 W는 여기 나오죠? W는 F, 우리 포스 F 곱하기 S, 우리 스케일 단위, 거리의 단위 S. 그래서 W는 과학에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건 기호야. 즉 일을 바꿨을 수 있고 힘을 바꿨을 수 있는 간단한 영어식 약자라면 단위는 뭐냐 이거예요. 이건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단위는 선생님 빨간색으로 썼고요. 파란색 단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빨간색 단위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단위가 줄이라는 단위야. 일의 가장 대표적인 단위죠. 과학자 이름 줄의 이름을 따서 줄을 붙였고요. 그럼 이제 요게 가장 대표화된 일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땀이 줄줄 나요. 그래서 일의 단위는 뭐라고? 줄! 이렇게 기억하죠. 땀이 줄줄 났어. 그래서 일의 단위 줄에 좀 전에 힘의 단위. 우리 뉴턴이 가장 대표적인 힘의 단위죠. 힘, 무게 같은 단위죠. 그 다음 이동거리의 단위는 뉴턴에 대한 단위 무조건 미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 그대로 단위를 따와서 뉴턴 미터. 요게 또 일의 단위가 돼. 줄과 함께 많이 쓰이고. 그 다음 뉴턴, 킬로그램 힘 기억나죠? 우리 질량과 무게 배울 때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고 킬로그램 힘은 무게의 단위다 그랬죠. 그래서 무게의 단위, 힘의 단위, 킬로그램 힘에 거기에 이동거리 미터를 곱해도 되고
킬로그램 힘과 같은 게 킬로그램 중이죠. 우리 보통 몸무게를 표현할 때 몇 킬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몇 킬로그램 중이다. 몇 킬로그램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킬로그램 중도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중 곱하기 이동거리. 이런 단위들이 전부 다 1의 단위에 속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위는 줄, 뉴턴, 미터. 이런 단위가 많이 쓰이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땀이 줄줄 기억하세요. 그래서 1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요. 왜? 우리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합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열량을 낼 수 있는, 칼로리를 낼 수 있는, 열 에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와 사실은 1의 단위가 똑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우리 시간 좀 몇 번 지나면 에너지라는 거 배울 텐데, 우리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고 1의 단위도 줄이야. 왜? 에너지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1의 단위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와 같은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 여기서 1줄의 의미는 1의 양이 1줄이야. 그러면 이거는 1뉴턴의 힘으로, 힘의 방향으로 몇 미터, 딱 1미터 이동시켰을 때 1 곱하기 1이니까 1줄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럼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에 따른 1의 양을 비교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공식 나오기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일단 힘이 클수록, 힘이 많이 들수록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비례. 그 다음, 이동거리는 힘이 같다면 이동거리가 멀수록, 많이 이동시킬수록 우리 한 일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아까 공식에서 W는 F 곱하기 S다. 이거 수학적으로 또 이해해도 되겠죠? 전체 일의 양을 크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힘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이동거리가 많이 클 때, 이동거리가 클 때 과학에서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한다. 자, 그럼 일도 두 가지 종류의 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일의 종류 중에 우리 무거운 걸 들어 올려. 이건 중력에 대한 일이에요. 그다음 바닥에서 물체를 끌 때는 사실 중력보다는 바닥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 때문에 힘이 든 거거든. 그래서 크게 중력에 대한 일과 마찰력에 대한 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중력에 대한 일은 내가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끌어요. 그럼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들어 올 때 힘이 들어. 여러분 왜 힘이 든 거야? 무거우니까 힘이 들어. 그죠? 얘가 100N짜리면 적어도 내가 들으려면 100 이상의 힘을 중력의 반대쪽으로 들어 올려야 되지. 그죠? 그래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방향은 중력이 지구 중심 연직 아래의 방향이라면 중력에 대한 일은 중력의 반대쪽으로 힘을 줘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대항하는 일, 대한 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준 거야. 그래서 항상 힘은 물체의 무게와 같아요. 그리고 방향이 중력이란 힘의 방향에, 무게라는 건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력의 방향에 반대인 힘을 물체에 계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물체를 들어 올릴 때죠. 들어 올리는 경우의 일은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한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중력의 반대쪽으로 일을 했다. 이런 의미로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좀 전에 일이라는 건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표현하는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케이스는 바닥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럼 적어도 얼마만큼의 힘이 들어?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되죠. 그래서 힘 대신 무게를 대입하면 되고, 이동거리라는 건 얘를 들어 올린 거니까 우리 들어 올린 높이가 곧 이동거리가 되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일 때는 물체의 무게, 높이를 바로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물체가 10N짜리고요. 얘를 1m 들어 올렸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몇 줄? 과학에서 1을 구해라. 10N을 1m, 10 곱하기 1, 10줄만큼 일을 했다. 우리 1의 단위 줄을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다음,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아니라 바로 무게로 나왔을 때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얘가 질량으로 나왔네. 10kg. 질량과 무게는 엄연히 달라요. 그죠? 10kg 물체를 1m까지 들어 올렸다면 과학에서 한 일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은 힘 곱하기 거리지? 그러면 10 곱하기 1 하면 안 된다고요. 왜?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이거를 뉴턴이라는 무게 단위로 바꿔줘야죠. 어떻게? 1kg이면 9.8 뉴턴이기 때문에 우리 10 곱하기 9.8 내서 일단 우리 무게 뉴턴으로 바꿔주고 거기에 이동거리 1m를 하면 98줄 이렇게 해서 1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으로 나와 있을 때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죠. 9.8이 9.8을 곱해서 일단은 무게의 단위로 바꾼 후 그런 다음 우리가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 그럼 결국 공식이 어떻게 돼요? 무게가 9.8m에 질량의 9.8한 게 무게죠. 높이가 h 9.8mh.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위치 에너지라는 거 배울 때도 나오겠지만 9.8mh라는 과정으로 구하고 단위만 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력에 대한 일이었고요. 다음 마찰력에 대한 일. 마찰력에 대한 일은 무조건 바닥에서 닿아야 돼. 마찰은 접촉해야지만 작용한 힘이죠. 바닥에서 물체를 끌 때 사실 들어올리는 것은 무거워서 무게가 있어서 힘이 들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일이었어. 바닥에서 물체를 끌 때는 중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평면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마찰력은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럼 우리는 마찰력의 반대쪽으로 또 힘을 줘야겠지. 마찰력과 반대 방향으로. 대신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계속적으로 작용해야 돼요. 따라서 수평면에서 물체를 밀 때는 무엇에 대한 일? 마찰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경우죠. 바닥에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끌 거야. 그런데 바닥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주어졌는데 마찰력이 10N이다라고 했다면 적어도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지만 물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럼 10N이라는 마찰력 곱하기 내가 여기서 2m를 이동시켰다 치자. 그럼 10 곱하기 2 하면 20줄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종종 가다가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 좀 헷갈릴 때가 살짝 있거든.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바다에서 물체를 끄는 경우야. 근데 물체의 무게가 100N이야. 근데 얘를 끄는데 20N의 힘이 들었대. 그리고 총 이동시킨 거리가 1m래. 과학에서 한 일을 구해보자. 여기 100N도 나왔고 20N. 도대체 어떤 걸 힘으로 봐야 되지? 바닥에서 물체를 끌 때는 물체의 무게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 물체의 무게는 들어 올릴 때만, 중력에 대한 일일 때만 계산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20N만큼 힘이 들었다. 이게 곧 마찰력이었다는 얘기야. 마찰력이 20N이고 이동거리 1m. 그럼 20 곱하기 1 해서 20줄. 그래서 바다에서 물체를 끌 때는 마찰력이 힘이 되고요. 그다음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찰력과 이동거리를 바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어. 들어올릴 때는 중력에 대한 거, 끌 때는 마찰력에 대한 거. 그런데 그럼 과학에서 일을 안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일을 했는데 과학에서는 이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아까 좀 전에 1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이 2를 0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뭐냐 이거야. 그리고 곱하기로 연결돼 있을 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전체가 0이 되죠. 그래서 힘이 0이거나 아니면 이동거리가 0인 경우는 과학에서 이랬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물체의 이동거리가 제로네. S가 0인 경우네. 이 경우는 벽을 밀어요. 힘이 엄청 들지만 벽이 안 움직여. 우리 결승전에서 1반과 2반이 줄다리기 했는데 줄이 안 움직여. 줄다리기에서 움직임이 없는 경우 힘은 들지만 이동거리가 없죠. 과학에서는 일을 안 했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 힘이 제로인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이동거리 있지만 바닥에 마찰이 없네. 마찰이 없는 데서 힘이 안 들잖아.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등속,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다. 이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이 있었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면 바닥에 힘이 없거나 마찰이 없거나 여러 개의 힘들이 작용해도 힘의 압력이 0인 경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다. 마찰이 없는 곳에서.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가 있지만 과학에서는 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다음, 물체의 이동거리는 있으나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체가 없다. 마찰력이 없는 케이스죠. 이동을 하더라도 마찰이 없다면 힘이 안 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이라고 볼 수가 없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잘 기억하세요. 힘도 들어요. 이동거리도 심지어 있어. 그런데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90도 수직일 때는 또 과학에서 이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 가방을 들고 뭐 메고라고 해도 상관없고 우리 백팩을 메고 앞으로 걸어가. 그러면 내가 분명히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데 여기 보세요. 또 그림 실력이 선생님 또 나와줘야 돼. 이렇게 걷는다 치자. 그럼 가방을 맸다는 건 아래쪽으로 가방의 무게만큼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메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반대쪽으로 힘을 준 거죠. 그 다음 수평 앞으로 걸어갔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지금 90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과학에서 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체를 들고 수평 앞으로 걸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역시 똑같이 90도가 되죠. 다음 쥐불놀이. 우리 쥐불놀이는 등속 원운동이죠.
우리 정월 대보름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쥐불놀이에서 왜 이게 힘과 이동 방향이 90이냐? 우리 등속 원운동에서 작용한 힘은 90력이라는 힘이었습니다. 원의 중심으로. 그 다음 매 순간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 원의 접선이었어요. 몇 도? 90도죠. 그래서 우리 인공위성의 운동, 쥐불놀이 이렇게 등속 원운동은 과학에서 이라고 볼 수 없고요. 지구둘레를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인공위성 역시 90력 역할 중력이 하죠. 이 중력의 그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 90이죠. 인공위성도. 그래서 중력이 90력 역할을 하고요. 매 순간순간 원의 접선으로 운동하니까 그 방향이 90도죠. 과학에서 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안 들거나 이동거리가 없거나 아니면 힘도 있고 이동거리도 있지만 그게 90을 이룰 때는 과학에서 이랬다고 보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일이라는 거 처음 과학에서 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인류에 대해서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수업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